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4일 사상 초유의 사태 계엄령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 테마 관련주가 상한가 23개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대장주 관련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계엄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아침에 급하게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행히도 빠른 시간 내에 계엄령이 해지됐고, 하지만 그 불안한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 초반 하락은 피하기 힘들 듯 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갭 하락을 했을 때 추가 하락 없이 얼마나 회복해 주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도 양봉을 띄우면서 갭 하락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마무리해줬다는 부분이 그래도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게시물의 이미지 이렇게 아래 남겨뒀는데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 글은 제가 오늘 오전 8시 30분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이렇게 작성을 했었고, 앞서 이런 종목들, 특히나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같은 경우가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적어드렸었는데, 위쪽은 이재명 관련주, 요 아래쪽은 뭐 오리콘, 부방,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총 23개 종목입니다. 23개 종목이고, 위쪽이 역시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아래쪽이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아무래도 또 반대파기 때문에 좀 더 설득력 있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재명 관련주에서 흔히 말해 점 상한가라고 하죠. 장이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가고, 그 상한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종목을 보였던 게 점 상한가인데, 그게 8개 종목에서 무더기로 8개 종목이나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요 종목 중에서도 사실 대장은 있다. 대장은 에이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역시 지금 주가 가격과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있습니다. 상한가 매수하긴 힘들지만 매수를 걸어 놓는 거죠. 그 상한가 가격에. 그 가격과 상한가 잔량을 곱했을 때 총 금액이 나오고, 요 총 금액이 가장 높은 게 사실 가장 큰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항상 테마는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상한가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상한가는 일단 말 그대로 점상이었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상한가로 시작해서 이렇게 잔량 총 금액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어떤 게 대장주였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해 볼 수 있고, 총금액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전략에 589억, 굉장히 많은 돈이 매수로 걸려 있었다는 거. 그 뒤를 따라서 동신건설 457억, 거의 요 에이텍과 동신건설이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일 수 있고, 과거에도 뭐 당연히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 뒤로는 에이텍 모빌리티, 이런 거 에이텍 자사주 99억, 그리고 오리엔트 전곡 74억, 토탈 소프트 27억, 일성건설 17억, 그리고 수산 INT 11억, 코이즈 7억. 요 아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 잔량이 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 두 종목만 일단 대장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도 갭을 띄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23개 종목이 모두 다음 날에는 상한가를 가지 않을 겁니다. 상한가 가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기준이 되는 게 에이텍, 동신건설 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오파스넷, 대상홀딩스, 덕성우, 태양금속,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잔량 총 금액으로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시면서 매수해야 될 포인트를 매수라기보다는 매매해야 될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쉽게 따라갔다가 또 단기간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테마주는 또 조심해야 되는 관점이 있고, 저도 오늘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 가지고 잠깐 소액으로 매수를 해봤었는데 내일 바로 점상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갭 상승한 상태에서 멈추고 움직일 때는 바로 매도할 생각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차트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일단 관련주의 차트가 아니라 DSR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저점에서부터 급등한 요 흐름이 있죠. 거의 4,000원 초반에서 시작해서 2만원대까지 올라간 흐름인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2016년 11월입니다. 10월 말 11월 요 구간인데 요 부분이 언제였냐면 박근혜가 탄핵될 때 요 시점에서 발생한 큰 급등입니다.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 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저도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령의 사태를 보고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저는 중립이고 중립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치우치겠죠.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도 그렇게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 하지만 이렇게 사건이 터질 때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특히나 일반 저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요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관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박근혜 요 탄핵 내용이 나올 때도 뭐 최순실이라는 명확한 요 시작하는 요 점이 있었고 이번에는 계엄령이라는 명확한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탄핵 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럼 탄핵 쪽에 가까워졌을 때는 그 반대파 지금 그 전에는 박근혜일 때는 문재인 관련주가 5배가 올라갔다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대장주들이 또 역시나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물론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당연히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단기간 급등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차트 이제 몇 개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차트는 에이텍 볼게요. 에이텍 역시 최근에 요 고점 찍었던 구간 상한가 만들면서 거의 2만원대에 가까운 요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갭을 띄우면서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점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상한가를 멈추고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그 시점에서 사실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매를 하면 좋고 이거 계속 점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순간이 그 단기간에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따라서 매수하는 것은 좀 아쉬울 수 있다. 물론 저도 오늘 매수하긴 했지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다음 거래부터 점상 가는 것은 쉽게 저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 상승했을 때는 그래도 다음 저항 라인 때는 이런 구간들 보이네요. 대략 2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에이텍은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뭐 당연히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전고점 라인 때는 대략 45,000원대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인데 지금 18,000원에서 4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분명히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점상이 풀리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는 내가 매수했던 시점이 고점일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도 마찬가지 에이텍을 따라가는 두 번째 대장주죠. 역시나 갭 상승 그리고 요 매물대 있던 구간 뭐 무난하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역시나 이런 구간들 다음 저항 라인 때 34,000원 더 올라간다면 역시나 역사적 고점 라인 때 67,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에이텍
모빌리티, 에이텍, 자사주 역시나 에이텍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 있다. 다음 저항 라인 때 일단 저항만 봤을 때는 21,000원대 구간에 저항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 드네요. 하지만 요 매물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박스권의 상당 가격은 대략 1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슥슥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의 영향은 크게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저항 라인 때만 제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요 사태가 얼마나 부각되고 탄핵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 뉴스적인 흐름을 더 중요시 봐야 되는 지금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소프트 마찬가지 이런 매물대들 거의 비슷하죠. 뭐 재판 내용 나왔을 때는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재판 무심됐을 때는 급등했다가 조정 구간이 돼서 오늘 한번 크게 빵 터지면서 상승하는 이런 차트들. 토탈소프트는 고점이 꽤 높네요. 고점 라인 때 거의 28,000원인데 이런 구간까지는 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앞서 봤던 DSLR 차트가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오리엔트 전공 쭉쭉 볼게요. 오리엔트 전공 또 이런 고점 라인대들 뭐 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일성건설 마찬가지 고점이 높습니다. 8,000원대까지 열려있는 모습. 다음 저항 라인 때는 이런 구간들 2,700원 이런 구간에 저항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상 INT도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추가 상승했을 때는 17,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코이즈 마찬가지 쭉 하락하는 국면인데 요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거의 동전주에 가까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할 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지. 코나이 요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 바닥권 라인 때 최바닥권에서의 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는데, 오늘 사실 그때 뭐 정치 테마로서 말씀드렸던 건 아닌데 바닥권 라인 때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역시 정치 테마 내용 같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 형지 엘리트 역시 급등. 서린바이오 그냥 쭉쭉 볼게요. 바닥권에서 급등 상승했을 때 요런 11,000원대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스타코 요거는 동전주. 특히나 동전주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852원 오늘 뭐 그래도 이런 매물대를 역시나 소화해주는 모습. 카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 라인대에서 급등 거의 동전주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저항 라인대는 대략 이런 구간들 1,500원 그리고 1,640원 이런 구간에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셨었는데 카스도 뭐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단일 저항 라인대들에서 한번 잘 보시고, 갭을 띄운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순간에 그때가 가장 그래도 단기적으로 매수해야 돼. 어느 정도 하락의 위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 기법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CS 하락하는 구간 점점 돌파.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601원 동전주인데 계속해서 정말 크게 우하향하는 모습 보이다가 추세를 강하게 돌려내는 모습. 그리고 INBC 마찬가지 바닥권 빠지다가 상승. 그리고 형지 INC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에는 대상홀딩스가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잠깐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를 보신다면 한동훈 관련주는 지금 최대로 매수 잔량이 쌓여 있던 게 12억이고 대상홀딩스입니다. 12억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재명 관련주가 확실히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쭉 불러드리면 이렇게 대상홀딩스 그리고 태양금속 다시 한번 요도 정치 테마 나올 때 계속해서 급등했던데 요 매물대를 살짝 더 넘어가주는 모습. 그리고 오파스넷 마찬가지 요런 하락 국면에 있다가 살짝 돌려내려는 모습. 그리고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 요것도 한번 역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이정재 한동훈 요런 내용들 같이 나오면서 급등했었고, 그리고 뭐 덕성우 마찬가지 하락하는 모습에서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태양금속우도 최근에 이렇게 매물대 박스권이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점점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약간은 대충 말씀을 드리는 부분 결국에는 뭐 차트도 중요하게 봐야겠지만 이 테마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여론이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상승 정도가 적용이 될 테니까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 정치 테마가 아니라 시총 있는 종목 중에 또 올라갔던 종목, 그리고 윤정부의 탄압을 받았다가 이제 윤정부가 이제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최근에 좋은 상승 보이고 있었던 카카오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오늘 보여줬죠. 카카오페이 오늘 무려 22% 급등. 제가 이전에 뭐 이런 탄핵 내용 나오기 전에도 중요하게 지금 박스권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했을 때 좋은 상승 말씀드렸는데 그 상승을 정말 강하게 좋은 테마가 들어오니까 이어가는 모습, 거래량과 수급 터지면서 올라가주는 오늘 22% 급등. 카카오도 마찬가지 요 박스권 라인 때 돌파하면서 네이버 상승을 따라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5일선 따라 상승하면서 오늘 8.5% 급등.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차트 비슷하죠. 이렇게 박스권 그렸던 구간 돌파하면서 오늘 3.8%, 그리고 카카오뱅크 의미있게 박스권 구간 돌파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2.3% 상승해주는 카카오 그룹주들이 일단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이 정도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 뭐 AI 이런 내용 나올 때도 카카오 그룹주들은 또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은 빠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그리고 어떤 게 대장주인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깔끔하게 깔끔하고 의미 있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이텍, 동신건설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이런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